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어제는 파인애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중국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더운 날씨에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용안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안육도요, 한약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약재로요, 비싼 약재에 속하는데 오래전부터 전문 한약재로 쓰였던 과일입니다. 그 작용은 보혈제로 아주 좋다는 거예요. 심장에 좋고요, 비장에 좋다는 겁니다. 그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고요, 맛은 단맛입니다. 그래서요, 이 용안육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과 비장의 기운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는 심장의 기운이 든든해지면 혈이 많이 생성되고요, 비장의 기운이 든든해지니까 기가 생성되고요. 그래서 기와 혈을 돋아줍니다. 그래서 심장과 비장이 동시에 약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와 혈도 모두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조금만 두근두근거리고 깜짝깜짝 잘 놀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쉽게 신경성에 걸려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특히 막 심해집니다. 이 기와 혈이 약해지고요, 심장이 약해지면 동양의학에서 모든 정신작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심장에서 나오죠. 비장하고요. 비장은 생각의 중추요, 심장은 모든 정신작용의 중추죠. 그러니까 심장과 비장이 약해지니까 건망증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몸에서 보호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 뭐를 자꾸 이렇게 뭉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뭉치고 빠져나가지 않아야 이 보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끈적끈적한 작용들이 많습니다. 보호하는 약재들은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뭉치게 하는, 우리 몸의 기를 뭉치게 하는 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용안육은 기와 혈을 보호해주면서도요, 뭉치는 성질이 없이 아주 기를 잘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와 혈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자, 나이가 드시면서 이 건망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요, 요즘에 걱정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풍, 하나는 치매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덜컹덜컹 걱정부터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용안육이 이 건망증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용안육을요, 한 500g 정도, 또 백설탕을 500g 정도를 잘 섞습니다. 섞어서요, 물에다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요, 물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놓고 찌는 겁니다. 계속 찌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고가 되죠. 그 돼지머리처럼 이렇게 그런 이제 고가 됩니다. 그래갖고요, 이 고를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티스푼 하나씩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되냐, 머리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이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안심작용, 즉 마음이 편안한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드셔서 건망증이 드시는 분들도 간단히 해볼 수 있으시고요, 또 어린아이가 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혈색이 없고 머리가 팅하고 건망증이 심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겁니다. 충명탕이요, 동양의학에서 충명탕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심장과 비장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심장은 모든 우리 영적 작용의 중추죠. 비장은 뭡니까? 생각의 중추죠. 무엇을 사색하는 건 비장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두 기운이 약하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의사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진단하겠지만, 혹시 주위에서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아이든 건망증이 심하다면 이 용안육과 백설탕으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고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장복을 해보시면 어떨까 봅니다. 그 다음에요, 산후에 피를 많이 흘려서 기운을 많이 뺏기고 어찌어찌라고 또 부종이 잘 안 빠지는 분, 또 막 수족에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용안육 15g 정도, 붉은 대추 15g 정도, 설탕도 붉은 설탕 30g, 그 다음 생강 조금 6g 정도를 넣고요, 달여서 마십니다. 그러면요, 기와 혈을 모두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부종을 빼줍니다. 그래서 산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어린아이가 식사를 잘 안 하고요, 비위가 약해서 잘 설사를 한다면요, 용안육 한 15개 정도를요 구하시고요, 그다음 생강 10g 정도를 넣고 끓여서 복용하게 되면 아이가 설사를 멈추게 되고 몸에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용안육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용안육하고요. 산약이라고 있죠. 이 무가 길쭉하게 생겼는데 저희 한국 분들은 다 이 마라고 합니다. 마. 이 용안육과 마를 각각 20g 정도씩 준비하고요. 여기서 작은 자라 한 마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다 잘 씻어가지고요. 이 용안육과 마, 자라 작은 거를 이렇게 각각 잘 섞고 거기다 적당하게 물을 붓고 난 다음에요. 이걸 직접 끓이는 게 아닙니다. 물에다 넣고 찌는 겁니다. 아래 찜틀에 넣고 아래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찌는 겁니다. 푹 쪄서요. 그걸 고기도 드시고 국물도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럼요, 이게 어디에 좋으냐면요. 하여튼 모든 어떤 병이든 병을 앓고 나서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경우에 이 회복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또는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약해가지고요, 잠을 잘 못 이루는 신경쇠약이 나요. 또는요, 특히 이게 어디에 좋냐, 미열이 나면서 이 밤에 자고 나면 막 땀을 흠뻑 흘리는 분들에게 이게 도안이라고 그러죠. 이 도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새 도둑놈처럼 나오는 땀이라고 해서 도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 나는 땀은 자안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나오는 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밤에 도안이, 미열로 도안이 심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용안육은 기혈을 보하고 심장과 비장을 강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가리면서 좋은 한약재입니다. 따라서 빈혈이 있거나 신경쇠약으로 고생하시거나 산후에 몸이 허약한 경우거나 또는 큰 병을 앓고 나서 몸이 허약한 경우 등의 회복에 아주 좋은 효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거는 몸에 담이 많이 차 있거나 습이 많이 차 있거나 뚱뚱한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정말 복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